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는 내 고향 보령. 국민의 아들인 저를 종합행정 전문가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키워주신 고향 땅, 보령 시민들께서 평생의 빚을 갚는다는 신념으로 저 이영우는 변화와 혁신으로 사람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보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령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영우는 국공무원에서 사구까지 자치행정국장과 경제개발국장 등 40여 년을 보령시에서 근무한 행정 전문가입니다. 관광과장 재직 시 보령 머드축제를 전국 최우수 축제로 발전시켰고 머드축제의 세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유치와 보령댐 건설로 인한 피해 주민 지원을 촉구하고 보령댐 둘레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개의 공중사 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소음 피해로 인한 10만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피해 보상과 사격장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40여 년간 보령시 공직자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깨끗하고 능력있고 추진력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검증된 능력으로 고향에서 마지막 열정을 쏟아 성면하는 보령을 구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보령시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 속으로 들어가 각계 각층 시민들과 소통하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답을 찾는 일에 매진하였으며 보령의 미래 전략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깨달은 것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입니다. 보령시정의 목표와 가치, 접근 방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시장 중심의 나홀로 행정을 소통과 협치, 시정으로 바꿔야 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의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시장은 일꾼이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져야만 시민이 원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 중심 보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석탄 호황기 시절 보령 인구는 16만이었으나 지금 10만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위기 기초자치단체 89개 도시에 우리 보령시도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보령의 많은 기업인과 시민들로부터 기업하기 어려운 보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이영우는 위기 보령을 변화와 혁신으로 확 바꾸어서 사람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 회복은 물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만세 보령을 만들 꿈과 자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첫째, 제 공약상을 추후에 앞으로 현안 있을 때마다 기자들을 모시고 공약을 할 테지만은 제가 6가지를 크게 나눠서 공약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꽃테마파크, 놀이시설, 동물원이 함께하는 보령 에버랜드를 유치하고 최대한 빨리 조성하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 등 기존 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천 세계꽃축제, 문산도와 인근 섬을 활용한 섬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등 연중 365일 축제가 열리는 보령 관광의 제2막을 열어 사계절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100대 대기업을 유치하여 공장부지 100%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령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소, LNG,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조속히 유치하겠으며 보령화력 1호기는 석창박물관을 리빌딩하여 이게 못자겠습니다. 화력박물관을 리빌딩하여 에너지 상산의 역사를 담은 산교육장과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출산 보육 정책과를 신설해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보육 지원책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체육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문화사업을 개발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만세보령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농림, 수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6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농어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2022년 새로운 보령 시대를 위해 저 이영우는 오늘 또 시민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보령이 키워준 종합행정가 이영우는 보령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가로 시민의 소망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열정과 용기 있는 정치가로 소통과 협치 지도력으로 보령시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들 바다가 우려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만세 보령으로 10만 시민과 함께 비상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이 보령을 바꿉니다. 이제 이영으로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일보 최희선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요. 인구 10만이 물러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우리 좀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기업인이 우리 보령시가 뭘 하나 하더라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 시장에 든다면은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일반 직원들은 법이나 이런 규제에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안 되지만은 시장이 가장 중요한 재량행위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령이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고 살 길이라면은 시장이 모든 것은 제가 또 행정 40년을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제가 가서 허가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로 회의해가지고 하고 또 이 시장이 실은 대개 되면은 되기 전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대개 보면은 일반 행사에 시장이 동네 행사까지도 쓰레기 줍는 데 가서 매일 프랑카드로 사진 찍는 거 또 여름단위 가서 행사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이 360일이면 반은 중앙에 가서 기업인을 만나고 중앙부처를 만나서 사업비를 따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유치하는 방법이 우리 또 보령에 연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삼성 인프라 뭐. 그럼 그것은 현재는 동해만 없던데 그것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찾아가서 또 하나 있으면 하나그룹 회장 또 우리가 동아그룹이 동출회장, 동아그룹 회장 그런 식으로 시장이 직접 또 인구 늘리기 이런 것은 이제 직원별로 2명, 3명 할당하는데 인구 늘리기 대책은 시장이 할 일이라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취임하면은 일주일 정도는 업무를 파악해야겠죠. 그 뒤부터는 제가 발로 뛰는 비즈니스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는 방법은 3가지가 주요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유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귀농 유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농 유치. 왜냐하면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서울선에서 퇴직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바로 보령시 유치해야만 인구가 급속도로 느는 방법입니다. 그분들이 오면은
최소한 이제 100세 이상이니까 40년이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개 와서 이제 우리가 토지를 그 구획된 땅을 200평씩 만들어 놓으면 집을 질 수 있는데 되게 그렇지 않고 이제 밭이나 농사면 350평짜리 500평짜리 하면 진입로 문제. 또 이제 또 농촌에서 올라오면 또 설계비 이런 것은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은 시에서 지역 유치에도 이 보조금을 입지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농 유치원을 대폭적으로 그런 걸 확대하고 또 그 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설계비가 몇 백만 들잖아요. 모범 설계를 한 15개 정도 해놓고 설계비도 그림을 제공하면 선택해서 하면 설계비도 또 제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아주 대폭감하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그 우리가 이제 말만 전국 최대 해양 관광지 현지 우리가 대체해적장 65만 평 개발하고 또 구창포 10만 평 개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관광시설 뭐 인프라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도령 에버랜드 같이 그것이 이제 그 꽃테마파크 또 우리 대체해적장에 그 놀이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없어졌잖아요. 또 이제 동물원 이 세 개를 패키지해서 만들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관광지 그 사람의 사기를 많이 찾는 데가 용인 에버랜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수가 이제 감이 됐는데 여수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여수 에버랜드, 여수 케이블카, 또 이제 밤에 이제 바다에서 빛 쏘는 거 이 세 가지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수보다 여건이 수도권서 2시간밖에 안 걸리고 반밖에 안 되고 자연적인 여건은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태의 승리입니다. 예, 예. 여섯 가지 공약도 좋은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당 후보인 예. 김기호 후보님하고 예. 또 김한태 후보님하고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세 분이 경합을 했을 때 예. 경선에 가야 되는 거 다 가야지 이런 공약을 지키는 건데 예. 이길 수 있는 필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 하고 경선을 이길 수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경선을 지금 우리 이영우 후보님께서 지금 세 분 중에 가장 광폭 행보를 한다고 시민들과 공직사회에 많이 이제 실제로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보수 지역인 고령에서 현역인 김동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특별의 대책이 계신지 두 가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 국장님. 우선 어느 당이든지 또 어느 공무원 사회든 직장이든 항상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정의로운 행보, 정의로운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일. 그러니까 가령에서 제가 공무원 40년 했지만 제가 39살에 실은 사무관을 달았어요. 그러면 같이 공무원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지기 실투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령에서 50년 넘게 그 사람들은 뭐 남보다 늦으면 한 가지 예로 직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선거문화도 역시 그 경쟁, 읍소문화 경쟁에서 항상 그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경쟁이 중요하고 저는 김한태 의원이 우리 초등학교 3년 선배님 또 우리 김기호 후보가 우리 대천중학교 5년 후배이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경선은 뭐 얼마든지 좋고 또 저는 아직까지 내가 지금 뭐 60몇 년 살았지만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헛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 우리 김홍기 부의장이 저하고 지난번 도의원 때 선거하고 다녔는데 왜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도의원이라고 하니까 형 국장이라고 하니까 국장님 왜 그렇게 남들 그 상대 후보들이 그렇게 시키고 막 고발하고 오는데 말 한마디 안 하냐고 저는 남을 칭찬하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그게 선거의 진실된 문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승복하고 누가 됐든 승복하고 제가 선거대책위원장까지 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되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보령이 80년대부터 민주당이 시장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이 전부 변화와 혁신이 해야 되고 당도 교체가 되고 어느 정도 인권 사람도 바뀌고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제가 지더라도 또 저야 모든 사람이 뭐 이길 자신이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 자신도 이길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이나 인생이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또 이제 김동일 시장님 말씀 나왔는데 김동일 시장님이 저하고 뭐 공직 대 선배님이시고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얼마든지 저는 뭐 지금까지도 항상 성을 해왔고 또 김동일 시장님하고 저 만약 만약 그 선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그 이런 나는 선배님으로서 선배님을 뭐 위해드리고 또 나는 나래도 한데 단저 우리 보리 형이 그 과연 이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한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8년 오면은 이 쏟아부을 아이디어나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거의 필요 저는 그래요. 내가 우리 뭐 김동일 뭐 시장님에서 아니라 대한민국 인간이라면은 한 8년 정도 나왔으면 됐다. 그래서 나는 그 변화를 해서 우리 보령을 새로운 보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운 보령은 바로 아까 얘기한 사람이 살기 좋고 또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면은 보령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더 이상 질문이 아니 됐어. 한 가지만 더 예. 기자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예. 어차피 한 번은 짚고 가야 돼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게 예. 말씀드리고 그 원산도의 그 토지 인야를 매입한 그런 부분을 누가 이제 들천에서 한 게 아니고 지난 3월에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이제 후보님이 직접 등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신고하신 내용.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언론이 이제 홍보를 기사화를 했었는데 그거를 매입한 과정 하나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를 이제 사모님하고 후보님하고 이제 필지를 나누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려우면 답변 안 하시면 아니, 됩니다. 예. 제가 실은 그 원산도 뭐 땅이 조금 한 820평 정도 소유가 있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LH 사건 이후에 이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가 있는데 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사전에 공직 정보를 이용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또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든가 또 그 관광단지로 조성될 때 이제 사전의 정보를 이용해서 고가의 보상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40년 하면서 그런 걸 드렸다고 하면은 아마 수십 필지를 사가지고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상도 땅을 사게 된 동기는 우리 집 식구가 KT 다니다가 이제 아기 키우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메이트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이 먼저 메이트직을 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 오고 제 약간 여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령에서 뭐 레이디 뭐 세종이나 뭐 수도권에서 하면 땅 많이 오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보령에 살기 때문에 보령에 있는 땅을 뭐 선택해서 한 거고 또 제가 그 공직자를 하는 동안 또 도의원을 벌써 하는 동안 항상 재산 등록에 해서 항상 뭐 이번이 뿐이 아니라 공개된 상황이고 우리 이제 민주당은 항상 보당 또 중앙당 또 이번에는 LH 사건 터져가지고 검경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나서도 아무 저는 뭐 대상도 아니다 그런 걸 판결해놨고 또 이제 분할은 실은 한 필지를 샀는데 그 당시 이제 6명이 샀어요. 6명이 샀는데 그것을 나눠서 각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라는 협의하에 냈는데 도로도 있기 때문에 맹지기 때문에 도로도 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할이 돼서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것 뿐이지 더 이상 이하도 아니고 현재도 무슨 뭐 거기가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개발 계획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용호 충남도의원님의 하나 여쭤봐도 괜찮아요? 예. 지금 저 보령에 보면은 발전소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관창공단 GM대우가 전기차 생산을 해가지고 미션 공장이 없어지면서 한 2027년도에 다 폐쇄 공문이 다 내려와 있대요. 그러면은 발전소보다 GM대우가 폐쇄가 되면은 인구가 더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대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양창년 대표님께서 그 우리 유일하게 이제 중부발전소가 있습니다만 중부발전소가 본사 우리 이제 고령화력 전체에서 1,650명인데 고령화력 이제 1류가 벌써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160명 정도 감소돼 있고 또 이제 오죽호기도 이제 2023년에 폐쇄돼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그거에 유일한 기업은 오로지 그 GM대우인데 GM대우도 벌써 군산을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대한민국 100대 기업, 종업원 2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이 만약 오면은 땅을 무료로 제공해서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1년에 반 이상은 그 기업을 유치하고 국도비를 따고 그런데 그 시장으로서의 비즈니스맨이 되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고령에 이제 고령층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시장실을 2층에 있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세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걸어다니는데 혹시 당선되시면 지하가 아니라 1층 정도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네, 저는 그 말씀드리지만은 그 외국 가면은 시장에 직접 뭐 커피도 타주고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에서는 버스 타고 오시다가 지금 그렇지 않는데 진짜 저는 그 시장실이 넓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현재 뭐 민원 보좌관실 옆이 뭐 빈 한 사람이 쓰는 방을 그렇게 놔뒀더만 그런 걸 시장실 하고 각 회의실이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또 제 차를 타고 출퇴근이나 또 가령에서 뭐 일요일 날 뭐 토요일 날 새벽이니 뭐 비서 내리고 운전도 내리고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차가 타고 내가 해서 비즈니스맨이 되고 공식적인 행사만 시청 기사나 이런 걸 이용을 또 이 기자실이나 그 시청의 업무 분야는 각 실과 있고 그런 회의실서 하고 시장실 큰 개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보령뉴스 서성원 기자입니다. 지금 보령시 인구 증가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유치라고 하셨는데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시장이 안 됐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보령과 관련된 기업. 예? 우선 제일 뭐 보령 약국 뭐 보령제약 뺏겠다고 하면 보령제약이든 대보 추진기업 그룹도 있고 아까 얘기한 하나그룹 또 이제 삼성 부산인프라코 또 동아그룹 여러 분야를 이제 제가 아까 했던 일주일 시장 업무 파악을 일주일 하고 그리부터는 비즈니스맨이 된다고 염려합니다. 기자로서 서비스 팁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네. 보령에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잘한 것이다.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모두축제를 얘기 드릴게요. 모두축제가 우리가 장제축제 돼가지고 국비 5천만 원, 여기 도비 5천만 원 1억 받던 것을 그 국비 8억, 도비 8억에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광부 지침에 2단계는 떼지 못하게 돼 있어요. 2단계. 그래서 대한민국 축제가 금삼 인삼축제 또 안동축제가 8억씩 받던 것을 제가 그 우선 도에서 1위로 우선 올려야 돼요. 또 근데 도에서 금산 인삼축제가 최우수 축제인데 우리 당연히 모두 축제를 올리겠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또 문광부 지침에 2단계 떼지 않게 한 것을 뛰어넘어서 최우수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 모두 축제 세계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발로 뛰는 그 시장이 되고 우리 시민을 주인을 모시고 저는 일꾼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은 그런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